안개가 자욱한 도시의 뒷골목, 낡은 시계방에는 마법의 능력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상대방의 가장 아픈 기억의 시간으로 돌아가 시계를 고쳐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죠. 도시의 네로라 하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황금기로 시계를 돌려주시오. 그때로 돌아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소. 하지만 노인은 그들의 시계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보기에 그들의 시계는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 누군가를 담을 빈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거리를 쓸던 가난한 청소부가 방문하였습니다. 어르신, 제 시계는 10년 전 어느 겨울날 오후 4시에 멈춰버렸습니다. 제발 그 시간이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노인은 청소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부유했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추위에 떨던 어린 딸에게 따뜻한 붕어빵 하나 사주지 못한 채 헤어져야 했던 미안함이었죠. 노인은 시계 태엽을 감으며 마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시계를 볼 때마다 그날의 추위 대신 딸의 미소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종소리로 고쳐주었습니다. 청소부는 이제 시계를 볼 때마다 슬픔에 잠기는 대신 딸을 다시 만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매일 더 열심히 거리를 쓸었고 시계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시계에서 나는 아름다운 종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청소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10년 전 헤어졌던 그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성공한 시계 디자이너가 되어 아버지를 찾고 있었죠. 이 소리, 어릴 적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소리와 똑같아요. 마음을 울리는 종소리의 소문을 따라 아버지를 수소문해온 딸은 마침내 뒷골목의 청소부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했습니다. 가난 탓에 서로를 놓아야만 했던 아픈 과거를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10년 만에 맞잡은 손으로 기쁨과 회한이 섞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닦고 노인의 시계방 근처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시계를 디자인하는 그녀의 매끄러운 손과 대비되는 굳은 살 밝힌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시계 종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으시다는 걸요. 제가 그 추운 거리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아버지는 늘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고 계셨던 거죠? 미안하구나. 그날 네 손에 따뜻한 붕어빵 하나 쥐어주지 못한 게 내 평생의 한이었다. 그런데 노인장이 이 시계를 고쳐주신 뒤로는 시계를 볼 때마다 네가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예전 모습만 떠오르더구나.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딸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한 디자이너가 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저는 시계를 만들 때마다 이 시계를 찬 사람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아니까요? 결국 제가 만든 모든 시계의 시작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네가 부자가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어른이 되어서 참으로 기쁘구나. 이제야 내 시계에 멈췄던 태엽이 완전히 다 감긴 것 같아. 최고의 도구는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깎는 것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라 흐르고 인생은 그 마음의 모양을 따라 흐르기 마련이다. 이제 그들의 시간은 더 이상 미안함이 아닌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흐르고 있었습니다.